자, 일단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실적 이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엔 가장 컸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요. 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65조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정도입니다.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자면 매출은 17.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19%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8조 원대였는데요. 9조 원을 훨씬 넘어선 실적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파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적이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에게 한번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어떤 요소 때문에 좀 좋게 나온 건지 혹시 아시는지. 그러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반도체가 중요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걸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운 질문이긴 한데요. 휴대폰이요? 네, 맞습니다. 네. 휴대폰과 또 다른 거는 가전제품. 네. 네, 삼성전자가 주로 만드는 건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입니다. 분명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휴대폰과 가전제품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된 겁니다. LG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27.7%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39.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 2분기 보다 훨씬 높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당연히 최고치를 이뤘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 가전제품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중에서도 TV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로 약 30%나 증가를 하면서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의 실적 스타트를 정말 두 기업이 좋은 스타트를 끊어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생산 중단됐던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업부의 철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적자가 컸던 사업인 만큼 이번에 이 부분이 제거되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현재 한 3개월 정도의 횡보 장세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한 10%에서 20% 조정을 받아서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이 횡보 장세는 분명히 높아진 경기 기대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들어가서 횡보 장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주식을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를 보자면 분명히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감 이후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에 굉장한 급등을 보였을 때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거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3개월 동안의 횡보 장세를 거쳐서 밸류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바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지 수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한국 12개월 예상 EPS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44%나 반등을 하면서 증시 반등에 사실 밑바탕이 된 부분입니다. 최근 전망치 상향을 보면 매월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2분기에도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12개월 예상 PER, 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연초에는 상당히 급등하면서 15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연초에는 15배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3개월 동안 횡보 구간을 거치고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13배까지 낮아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4배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연초에 보였던 15배보다는 충분히 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현재 유동성을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퍼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할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별 EPS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신흥국과 유럽, 미국에 비해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초기에 대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EPS 하락도 상당히 덜 했고요. 상승도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표를 보시면 매우 소폭이긴 합니다만 다른 글로벌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PER, 퍼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연말 그리고 1월 달에 강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퍼가 사실 제일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1월 달에는 주가가 거품이다,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월간의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로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약 40% 정도의 감소가 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내년에는 장기간의 높은 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퍼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길게 봐서도 충분히 낮아진,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EPS 증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SCI 종목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56%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고요. 2022년에도 23% 추가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시작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시점이 바로 2분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증가율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좋아 보이는 곳은 영국과 프랑스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나라는 2020년에 마이너스가 크게 났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성장을 보자면 우리나라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분기에서 횡보하는 시장, 그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제 2분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하나 체크하고 밸류 얘기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별 PER,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 비교를 해봐도 제일 낮습니다. 거기다가 PBR이나 ROE를 비교해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ROE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밸류적인 PBR이나 PER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만큼 싼 나라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좀 가지실 겁니다. 맨날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고 하는데 도대체 올해는 얼만큼 오를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은 한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러프하게 알고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PER 13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3,57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강한 상승이 있었던 PER 15배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4,110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 PER 13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코스피 기준으로 400포인트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400포인트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죠.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기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이러한 지수보다 그런 어떤 종목이 올라야 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표를 한번 그런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좋은 종목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겠죠. 그렇다면은 PER이 낮아지고 순이익 변화율이 높아지는 기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표상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업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화학,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당연히 이 업종들 중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LG전자,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낮고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도 제가 지금 제시해둔 업종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굉장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종목 찾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면 종목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과 매매하시기 편할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